안녕하십니까. 민원가청원 TV 제16회 아파트 비리 척결 방안 2부 방송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의 용역 입찰의 문제점과 비리에 대한 고발을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래 자료 보시면 연합뉴스에서도 잠실 아파트 입찰 비리 의혹 해가지고 관련 보도문 이런 것도 나와 있죠. 참조하시고, 아파트에서의 용역이라면은 주로 주택관리 제일 크죠. 주택관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 주택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 용역, 경비 용역, 소동 용역 이렇게 4개 종목이 가장 관리비의 점유율이 높은 용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614호로 2018년도에 규정해 놨습니다. 이건 이제 매년 개정해서 선정 지침을 고시합니다. 그런데 위 고시가 사실 주택관리업자 선정 기준에만 맞추어 놓은 규정이고 실제로 경비 청소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규정으로는 좀 세세하지 못해가지고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도 국토부는 그저 주택관리업자 위주로 이런 그 고시를 만들어 놓고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공동주택은 이제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한 사람이 만약 부정을 하게 되면 그 공동주택에는 수많은 주민이 공동으로 모두 피해를 보는 그런 다중시설입니다. 따라서 엄격히 관리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많은 사람에게 전가되는 그러한 특수시설, 즉 특수한 주거 단지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그 용역 입찰에서 비리의 그 온상이 뭐냐면 그런 그 입찰 공고를 보면 비리 냄새가 나는 입찰 공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입찰 공고문이 하나 있죠. 강서구 아파트인데 여기에 보면 4번 입찰 참가 자격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고시에 준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참가 자격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만 들어와라. 근데 자본금 10억 원 이상 업체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아파트 5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의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실적이 이렇게 없으면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해놨죠. 그런데 용역 청소 용역 회사 자본금 10억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요즘 아파트뿐이 아니고 모든 사업자가 자본금이 2천만 원 이상이면 되는 거고 또 개인 기업은 들어오지 마라 이런 겁니다. 이 자본금 10억이라고 해놓은 게. 그리고 실제로 자본금 아파트 사업자가 자본금 10억이 필요 없어요. 청소 용역회사가 자본금 10억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10억 이상이 되는 자본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회사일까요? 이런 사람만 들어오게끔 딱 이렇게 못을 박아서 싹 몇 개 회사만 들어오게 해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이게. 이거 아주 의심 가는 입찰 공고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 입찰 공고도 보면 자격 제한이 주택관리업자 그 교통부 고시 제26조에 따른다 해놓고 자본금은 8억 이상만 들어와라. 8억 이하는 들어오지 말고 개인 사업자는 아예 얼씬도 말아라. 이런 내용이죠. 이게 다 법에 걸리는 겁니다. 이게 자본금 규제를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실적 1500세대 5건 이상. 이게요. 서울 시내에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한 2, 300개밖에
밖에 없어요. 한 2,000개 단지, 2,300개 단지 중에서 2, 300개 있는데, 요게 큰 회사, 이렇게 한 단지 한 사람들만 뭐 한 10개, 20개 회사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만 들어오라 이거죠. 그 사람들 중에서 골라보겠다. 아주 비리 냄새가 물씬 나는 입찰 공고입니다. 자, 이것은 또 경비용역업체 선정 공고예요. 이것도 보면 말이죠. 자본금 10억 이상, 3년간 단일 단지 1000세대 이상 10개 이상을 한 사람, 자기 단지 경비지도사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경비지도사가 5명 이상이나 있으면, 경비지도사가 경비회사 소속의 경비지도사가 5명이든 1명이든 10명이든 자기들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경비지도사가 있냐 없냐는 경비용역 허가에 관계된 사항이지, 아파트 관리하는데 경비지도사가 있든지 말든지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경비지도사 없으면은 경비용역회사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떡 입찰 공고에 이렇게 해놨어요. 대부분 경비지도사가 한 명이니까 5명 이상 회사면은 어떤 회사겠습니까? 거기다가 자본금 10억 이상, 거기다가 단일단지 1000세대를 10개 이상 한 회사, 그런 실적 있는 회사. 이건 뭐 완전히 이건 짜고 치는 그런 고수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입찰 공고, 이건 규제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제출 요구 서류 중에서 이건 청소 용역비 산출 내역서 제출하라 이렇게 돼 있는 이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은 반장, 외곽, 뭐 경로당 청소하라 뭐라 그래, 수당을 뭐 얼마씩 줘라, 요 각 1만 원씩 줘라고 돼 있죠. 뭐 최저임금을 줘라. 최저임금 안 주면 노동법에 걸리는데 뭐 자기들이 줘라 말아라 그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근로 시간까지 다 정해놨죠. 몇 시간 동안 일해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퇴직금은 어떻게 줘라. 그 다음에 보험료는 몇 프로씩 줘라.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보면은 계단 청소, 즉 말해서 대청소하는데 뭐 1인당 뭐 10,000원 이상을 해라. 뭐 복리후생비는 10,000원 이상 해라. 뭐 자질구레하게 전부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입찰입니까? 이게 산출 내역서 금액 다 정해놓고, 그럼 뭐란 줄 아세요? 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높이 쓰면 된다. 어떤 회사가 더 높이 쓰겠습니까? 낙찰이 안 되는데 최저가 입찰에 가격 높으면 되지도 않는 거. 이런 식으로 산출 근거 다 정해놓고 이윤이 얼마, 뭐가 얼마, 뭐 휴게 시간 얼마 다 정해놓으면 이런 것들을 자기들은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그 내용을 알고 여기서 생기는 비리가 없을까요? 대단한 비리 생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걸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라 그래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를 해놨어요. 이런 거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산출 근거 내가지고 자기들한테 제출 받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고시를 해놨어요. 보세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 등의 원가에 관한 정보, 즉 말해서 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 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 등을 요런 표시한 근거 요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도급 계약 관계는 요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급부의 목적이 일의 완성이다. 따라서 노동력의 제공은 일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일의 완성이라는 목적에 지향된 노동력의 제공이므로 도급이니 노동력 제공자의 노동력 제공 방식이나 내용에 대하여 간섭할 수는 없다. 계약의 목적은 일의 완성일 뿐이고 해당 노동력의 제공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도급 계약법에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뭐 몇 시간을 해라, 뭘 해라,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자기들이 지정하면 이건 하도급이 아닙니다. 이거 하도급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는 1000세대 이상, 뭐 500세대 이상 이렇게 막 실적을 규제해 놓은 것 때문에 제가 이걸 조사를 해 봤는데요. 2019년 9월 기준 전국 아파트의 총수가 17,384개 단지라고 돼 있더구만요. 그래서 2020년 1월 현재 서울의 그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수를 보니까 2,420개예요. 이 중 1000세대 이상 단지는 한 300개 이하 정도로 추산됩니다. 과연 몇 개 회사가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10개 단지 이상을 하고 있을까요? 또 아파트 용역 입찰 공고는 그 고의로 참가 자격 규정과 제출 서류의 복잡성 등을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교묘하게 이제 분칠해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그 타단지의 입찰 공고를 모방해서 그냥 무언지도 모르고 그냥 실행하는 그런 불량한 입찰 공고를 그냥 사용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일부에 불과하고 고의로 교묘하게 하는 입찰 공고 이런 거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입찰 비리는 많은 아파트가 이미 만연되어 있고 일부 선량한 아파트까지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불량한 임원 대표회의 또 소장들이 끼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점점 물들고 그렇게 되면 뭐 이게 사회적 문제로 커다란 비리가 터지게 되고 또 뭐 자살하고 그런 게 신문에 간간히 발표되죠. 한번 아래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건 안양시에서 오죽하면 입찰공고 참가 자격을 무리하게 제한하지 못하게 아파트 단지에 시달한 그런 시달문입니다. 이거 좀 꽤 되긴 했는데 이거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이거 무시해요. 아파트 단지 임원들이나 소장들. 이거 어떻게 제재하고 관리해야 될지 정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과도하고 부적당한 자격 제한, 단지 규모 및 계약 규모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만평 관리 규모가 만평, 즉 말해서 한 500세대 뭐 아파트 단지라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 자기 세대 수보다 높게 500세대인데 뭐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한 회사가 와라. 그 다음에 뭐 10개 단지 이상을 초과 여기 돼 있잖아요. 10개 단지를 초과하여 제한하는 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자본금, 사업실적, 기술 용역 같은 거 보지 마라. 회사 설립 기준 뭐 이런 거 제한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서류 제출 요구하지 마라. 즉 이거 보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뭐 입찰 결과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써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자기들 뭐 구린 게 많으니까 이런 각서 받겠죠. 그 다음에 영업배상 책임보험 제출하라. 영업배상 과실 있고 이미 계약서에 회사가 잘못하게 되면 배상 책임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근데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한 거 가져와라. 자기 단지하고 상관도 없어요. 다른 회사 가입한 거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 웃기는 자료 제출 요구도 있고 그 다음에 최저가 입찰인 경우에 신용평가 확인서 내라. 행정처분 확인서 내라. 이거 정말 웃기는 거 내라는 거예요. 청소 용역회사 자기들 한 달 끝나고 청소 제대로 잘 한 뒤에 용역비 주는데 잘 못하면 용역비 안 줘요. 자기들하고 어떤 그 계약 위반되면 용역비 안 줍니다. 그런데 신용평가 확인서 내라. 행정처분이 자기들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 회사가 행정처분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보험 뭐 할 거예요, 자기들이. 꼭 불량한 회사 골라내는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유겠지만 불량한 회사 그거 안 보고도 골라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입찰 공고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거 뭐 무효인 경우는 어떤 경우다, 입찰 보증금의 귀속 사항은 어떻게 된다, 뭐 개찰 시 언제다, 장소 뭐 어디서 한다,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한 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요즘에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적격 심사를 합니다 그래 놓고 신용 등급 배점 뭐 그런 걸 자체적으로 뭐 우리는 몇 점까지 하겠다, 뭐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임의로 하는 데 있어요. 이거 정말 요런 그 입찰 공고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만점 기준이 10건을 초과해서 뭐 설정을 한다든지, 이건 과도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적격 심사 뭐 평가위원 이런 문제는 뭐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 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입주자 대표회의의 미의결, 이 의결하지 않고 또 입찰 공고를 내버리는 몇 사람이 이렇게 짜고 소장이 일방적으로 뭐 이런 거 이제 제한하겠다,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튼 이 아파트 비리 이런 거 저 하지 말라고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뭐 이런 거 보내고 뭐 뭐 제지하고 시달하고 지시하고 고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법을 엄격하게 하는 것밖에 없고, 지난 제가 방송에서 말한 대로 공무원 의제에 넣어가지고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하면요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양 그 입찰 공고 위반 사례 민원에서도 봤겠지만은 2016년도에 시달한 사항인데 지금 뭐 입찰 공고에 하나도 시정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강력한 행정 조치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총괄하는 행정부서가 별로 없어요. 국토교통부에 한 과가 공동주택관리과의 한 과가 뭐 전국을 다 하고 있고, 그 가보니까 뭐 한 10명 정도 앉아 있더만요. 그 과에. 그 전국에 그 아파트를 다 관리해요. 2만 몇천 개 우리 아까 보셨지만.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아파트 삽니다. 공동주택에서 삽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공동주택이라는 데에서 삽니다. 300세대 이하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관리청을 신설해야 한다. 이거 심각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래 자료 보면 아파트 관리 비리 신고 유형 보시면요. 공사 불법 계약, 용역 계약 불법,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여기가 34.7%, 관리비나 회계, 운영 부정 33.5%, 입주자 대표회의 부정 14.9%, 뭐 이거 다 대부분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아파트 비리 척결을 위해서 여기저기 자료조사를 통해 가지고 입찰 비리 근본 원인 몇 가지를 파헤쳐 보았지만,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입찰 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뭐 제가 오래 하면 여러분 듣지도 않을 거고, 이 정도에서 맛만 보고 마칠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제보가 있으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참고해서 방송 원고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